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헝가리의 수학자인 에르데시입니다. 영어식으로 에어디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수학자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선생님은 처음이네요. 사실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뉴턴, 오일러, 가우스 같은 수학자들에 비하면 제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전 꽤 최근까지 살았답니다. 1996년에 하늘나라로 갔으니 현대 수학자예요. 그러다 보니 저의 연구들은 꽤 어려운 내용들이라 학생 때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제가 만든 이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학자들 사이에서 저는 꽤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자들은 평생 논문을 얼마나 쓸까요? 수학자들마다 다르겠죠? 선생님, 10편 정도 쓰지 않을까요? 네, 10편도 못 쓴 수학자도 많습니다. 물론 그보다 논문을 훨씬 더 많이 쓴 수학자들도 많죠. 많이 쓴 수학자들은 수십 편의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와, 논문 하나 쓰기도 힘들다는데 수십 편을 쓰면 진짜 대단하네요. 네, 논문을 많이 쓰기로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디와 리트루드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거의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쓴 논문이 150편 정도 됩니다. 진짜 많이 썼네요. 논문을 더 많이 쓴 수학자도 있어요? 물론이죠. 논문을 진짜 많이 쓴 수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수학자인 오일러예요. 몇 편이나 쓰셨어요? 논문과 책을 합해서 무려 900여 편입니다. 와, 진짜 엄청 많네요. 그럼 그보다 논문을 더 많이 쓴 수학자도 있나요? 네,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굴까요? 설마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오일러보다 논문을 더 많이 썼답니다. 몇 편을 쓰셨어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1500편 정도 됩니다. 헐, 말도 안 돼. 1500편을 어떻게 써요? 한 달에 한 편씩 쓴다고 해도 10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네, 전 보통 일주일에 한 편씩 논문을 썼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편을 어떻게 써요? 사실 전 수학 연구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학 연구만 했어요. 수학 연구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도 없이 연구실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셨다고요? 가족들은 어디서 살아요? 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TV나 영화도 보지 않았고 하루에 19시간씩 수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5시간만 주무신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적게 잤어요. 잠을 자는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졸리면 잠을 깨는 약을 먹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선생님은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사실 연구 분야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수론입니다. 특히 소수에 대한 연구를 좋아했어요. 맞아. 가우스 선생님도 수론을 제일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전 거의 모든 연구를 다른 수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공동 연구를 한 수학자가 500명 정도나 됩니다. 와, 선생님은 진짜 수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실 수밖에 없네요. 저의 공동 연구에 대해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을 공부합시다. 네, 이 책은 다양한 퀴즈들로 구성돼 있어요. 네, 선생님. 마지막 퀴즈가 47번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 퀴즈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수학적으로 중요한 12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합시다. 한 수업에 2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나요? 오늘은 동전 퀴즈와 성량 퍼즐을 살펴볼 거예요. 아, 첫 번째 퀴즈가 바로 동전 문제였어요. 저 문제가 기억나요. 동전 9개를 이렇게 놓았는데 동전 4개를 움직여서 한 줄에 700원이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이 문제를 답지도 안 보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억이 나요. 좋아요. 이 문제는 넌센스 퀴즈 같지만 매우 중요한 수학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교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교집합이 뭐예요?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2원에 들어가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2원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선생님,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요. 바로 그게 교집합이에요. 농구와 축구를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라는 말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전 퍼즐과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7명이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이라고 합시다.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럼 축구 7명과 농구 5명을 합하면 12명인데 좀 이상하죠? 우리 반 학생은 10명이었잖아요. 에이, 그건 당연히 저처럼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니까 그런 거죠. 좋아요. 그게 바로 동전 퍼즐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전 문제를 볼까요? 동전이 총 몇 개 있죠? 9개예요. 그런데 한 줄에 700원씩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냥 700원씩 두 줄을 놓으면 얼마죠? 1,400원이죠. 그런데 900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겹치는 곳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축구 농구 문제랑 똑같네요. 1,400원이 돼야 하는데 900원밖에 없으니 겹치는 곳에 500원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동전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 지금은 동전이 한 개만 겹쳐 있으니 동전 4개를 여기에 쌓아서 5개가 겹치면 되네요. 전 어쩌다 풀었는데 이런 신기한 수학 원리가 있었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만약 한 줄에 600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두 줄이면 1,200원이니 겹치는 곳에 300원이 있으면 돼요. 그럼 동전 몇 개를 움직이면 될까요? 겹치는 곳에 200원이 더 있어야 하니 동전 2개를 움직이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동전 2개를 움직여서 한 줄이 600원이 되도록 해보세요. 원리를 아니까 진짜 쉽네요. 동전 퍼즐은 다 해결됐어요. 네, 다음 페이지에 재밌는 동전 퍼즐들이 있습니다. 이 퍼즐은 동전 4개를 한 줄로 연결하는 퍼즐이에요. 이렇게 동전 16개를 배열하면 이렇게 10개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동전 10개로 5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5줄이 되려면 동전 20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동전이 10개밖에 없으니 역시 동전이 겹쳐지도록 만들어야겠죠? 너무 어려운데요. 동전을 먼저 배열하지 말고 선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 5개의 동전을 잘 넣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동전 4개씩 5줄이면 20개여야 하는데 동전이 10개밖에 없으니 모든 동전이 2번씩 사용돼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전 12개로 6줄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퍼즐은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세요. 영상 마지막에 답이 있는데 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못 풀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다시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 전 성공할 때까지 절대 답을 안 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퍼즐은 동전을 옮겨서 모양을 바꾸는 퀴즈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동전을 뒤집어진 모양으로 바꾸려면 동전을 딱 2개만 옮기면 됩니다.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선생님, 이건 쉬운데요? 이렇게 아래 있는 동전 2개를 위로 올리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10개의 동전으로 만든 모양을 뒤집으려면 최소 몇 개를 옮기면 될까요? 이 퀴즈도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여러 번 생각하고 도전해보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다음은 성냥개비 퍼즐이죠? 저 성냥개비 퍼즐 많이 해봤어요. 빨리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책의 두 번째 퀴즈입니다. 5 플러스 5 플러스 5는 550이라는 성립하지 않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을 딱 한 개만 그려서 식이 성립되게 만드는 퀴즈예요. 선생님, 사실 저 책의 해설지를 다 봐서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봐도 되나요? 좋아요. 설명해보세요. 5가 3개 있어봤자 15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세 자리 큰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5 플러스 5를 세 자리 수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죠? 플러스 기호에 이렇게 선 하나를 그리면 4가 되잖아요.
그럼 545가 돼요. 그럼 545 플러스 5니까 딱 550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아래 퀴즈도 해결해 볼까요? 1-1이라는 식의 선 한 개를 그려서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 한 가지 찾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을 이렇게 그려서 1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저 또 한 가지 찾았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예요. 1은 1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좋겠어요. 선생님, 또 다른 퍼즐 내주세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5 플러스 3은 6이라는 식에서 성량계비를 딱 한 개만 옮겨서 올바른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선생님, 저 바로 찾았어요. 5에서 성량 한 개를 이렇게 옮기면 3 플러스 3은 6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래 문제도 풀어볼까요? 6 플러스 4는 4에서 성량 한 개를 옮겨서 올바른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좋아요. 이번에는 6에서 성량 한 개를 이렇게 옮기면 0 플러스 4은 4가 돼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문제들도 해결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방법을 찾으면 정말 짜릿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